자, 그 다음은 이제 마그마로 갑니다. 화성암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그마. 일단은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죠. 와, 이렇게 해서 수능 특강 기준으로 했을 때 10강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강 끝난 거예요. 벌써 10% 마무리를 하신 겁니다. 그래도. 자, 두 번째는 마그마인데요. 사실 이 덩어리에 비해서 얘는 훨씬 작아요. 훨씬 작고 사실은 외울 게 좀 많다. 세 번째나 네 번째는 진짜 그냥 외우는 거.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들으셔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일단은 큰 그림을 좀 그려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1단원에서 배우고 있는 건 결국엔 지질학 혹은 지구 물리학이라고 배우는 거죠. 앞에서 배웠지만은 이 지질, 땅은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죠? 이 지각을 구성하는 건 대륙지각이든 해양지각이든 어떤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암석은 사실은 암과 석이 달라요. 암석은 광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돌을 봤을 때 이만한 게 돌이잖아. 걔는 암석이고, 그 돌 보시면은 화강암만 떠올려봐도 검은색, 하얀색 막 박혀 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는 그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이에요. 그래서 원래 암석은 무슨 암, 예를 들면 현무암, 화강암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암석이고, 그 암석을 사실 구성하는 거는 석으로 끝나요. 감람석, 휘석, 갑성석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대리석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아요. 대리암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리석이라고 하면 광물이라는 뜻인데, 대리석은 여러분 알잖아요. 돌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돌이니까 대리암이 맞는 표현이에요. 대리암. 암석은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얘는 아셔야 돼.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괜찮죠? 한 번쯤 들어봤을. 근데 땡큐하게도 지원에서 변성암은 다루지 않습니다. 지원에서 변성암을 딱 다루는 거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옆에다가 메모 좀 하실래요? 변성암의 대표적 예시가 뭐죠? 지원에서 알아야 돼. 편마암이라는 건 알아야 돼요. 이건 뒤쪽에 우리가 그 부정합할 때 난정합이라는 친구에서 등장을 해서, 변성암의 대표적 예시 하나는 편마암이라는 거 좀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는 변성이라는 건 성질이 변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성질이 언제 변했는지, 성질이 변한다는 건 무슨 뜻인지, 높은 온도 혹은 높은 압력, 이거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떤 돌에 높은 온도 혹은 높은 압력 혹은 둘 다가 가해지면 암석의 성질이 변할 수 있어요. 지원 수준에서 딱 두 개만 알면 됩니다. 변성암의 대표적인 예시 편마암, 변성으로 언제 되느냐, 온도가 높아지거나 압력이 높아지거나.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좀 방점을 찍고 볼 거는 바로 이 화성암이라는 거예요. 불로부터 만들어진 돌이라는 뜻인데, 이 친구는 당연히 마그마로부터 기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화성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얘의 재료인 마그마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마그마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마그마의 분류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랑 같이 공부해 보신 분들이면 알 텐데, 이 또한 제가 마음에 드는 표가 없어서 제가 직접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에 있는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 다 외워야 됩니다. 다 여러분이 뽑았을 수 있다면 문제 푸는데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뭔가를 물어볼 수가 없어. 자, 마그마의 분류. 일단은 항상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에서 혹은 다른 과학에서 공부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게요? 제가 문제 풀 때 항상 강조하는 거. X축, Y축, 단위. 잘 보셔야 되는데, 새로운 표가 나왔으니까 X축, Y축 단위를 보셔야 되는데, 이 X축이 지금 뭐냐면은 SiO2 함량이라는 친구가 X축에 있어요. 화학 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학식이니까 얘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느냐.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마사지 드렸던 게 이제부터 좀 합쳐지는 기분이 드셔야 되는데, 규산이죠. 규소산소. 얘네들이 거의 대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규산염질, 마그마라고 하는 것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5263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숫자는 외우는 게 여러분이 문제 풀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5263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나뉘냐면 염기성암, 중성암, 산성암이라고 나뉘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 앞 글자만 따서 중성은 당연히 가운데니까 괜찮고, 염산 순으로 커진다. 염산 들어봤죠? 염산 순으로 커진다. 제가 말한 모든 거 하나라도 빠져있으면 못 풉니다, 문제. 염산으로 가는 거죠. 5263. 뭔 얘기냐면 아무리 SiO2 함량이 작은 염기성 암이라 할지라도 거의 절반 정도는 규소랑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 다 성분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규산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일 많으면은 얘를 이제 유문암질, 뭐 안산암질, 그리고 얘를 현문암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이 이 수많은 X축 해결됐으니까 Y축에 있는 개념들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대답이 안 되는데, 지금 X축에는 화학 조성이라는 걸 넣었지만은 Y축에는 이따가 우리가 물리학적 조성을 좀 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를 기억하지 못하면은 문제 풀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떤 식으로 지금 짜집기해서 기억을 좀 했냐면 SiO2라는 거를 일종의 글루건이라고 생각합시다. 물론 글루건이 SiO2라는 게 아니에요, 화학식이. 근데 그런 거랑 좀 비슷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기억할 때 그렇게 했어요. 글루건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죠? 애가 굉장히 끈끈하죠. 점성이 높죠. 그러니까 우리가 SiO2 함량이 높으면 어떻다고 기억하면 좋다? 끈끈하다. 점성이 높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염중, 산 중에 누가 점성이 높다? 산성 쪽이. 두 번째는 우리 글루건 색깔 어때요? 하얗지. 그러니까 SiO2 함량으로 가면은 색깔이 어떻다고 기억하면 좋다? 밝다라고 기억하면 좋다. 한번 해볼게요. 염중산 5263 외웠다가 가정하고 점성 물어보겠습니다. 점성 뭐가 클까요? 그치, 산성. 왜냐하면 글루건 같은 느낌이니까. 점성의 반대말 유동성이죠. 얼마나 흐르느냐. 유동성은 어디가 클까요? 염기성함. 그치? 왜냐하면 끈끈한 게 적어야지 유동이 될 테니까. 그럼 얘네가 빵 분출을 해서 화산을 만들 수 있겠죠. 이 마그마. 이 염기성이 분출하면 어떻게 될까? 얘가 잘 흐를까 아니면 덜 흐를까? 잘 흐르겠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좀 쫙 퍼져 있는 모양의 화산을 만들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순상화산이라 그래요. 순자가 방패 순자예요. 캡틴 아메리카 방패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겼죠. 이에 비해서 이거 산성함 같은 경우는 점성이 굉장히 크니까 굉장히 끈덕끈덕하겠죠. 그럼 분출돼도 약간은 이렇게 좀 높은 형태의 화산을 만들겠죠. 모양이 종처럼 생겼잖아요. 종상화산, 종 모양 화산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거는 이게 굉장히 좀 꾸덕하고 끈덕하기 때문에 화산가스가 막혀 있다가 펑 한 번에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산 폭발에서 위험한 그런 화산들이 얘네예요. 폭발적 분출하는 애들. 하와이 킬레우에아 화산 한번 본 적 있죠? 그럼 막 흘러가잖아요. 걔네는 막 그렇게 막 펑 터지지 않고. 뭐게요? 이쪽에 가깝다. 현무암질 마그마. 아시겠죠? 빵빵빵 터지는 막 그런 세인트 헬레나 화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가까운 거죠. 성분이. 끈덕한. SiO2 함량이 많은. 벌써 지금 3개 끝났다.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밝기도 이쪽으로 가면 좀 밝다 그랬잖아요. 글루건 성분은 아니지만 글루건 같다고 생각을 하면은. 가볼게요. 염산순으로 가는데 색깔을 물어보면 어디가 밝게요? 산성함 쪽이 밝습니다. 여기부터는 약간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암석을 구성하는 친구들이 누구라 그랬죠? 광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돌에 뭐 어떤 광물이 많은 데를 물어보는데 일단은 들으세요. 염기성함 쪽에 유색이 많고요. 산성 쪽에 무색 광물이 많아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걸 딱 봤을 때 유색 광물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치, 무슨 유럽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막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할 것 같고. 무색 광물이라 그러면 어때요? 얘가 막 탁하고 뭔가 A4 용지에 흑백으로 뽑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들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본에서 번역을 해오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그 직역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바꿔야 됩니다. 유색 광물은 어두운 광물이라는 뜻이고요. 무색 광물은 밝은 광물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왜요를 묻지 마세요. 이건 그냥 번역상 오류니까. 그래서 밝은 쪽에 무색 광물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무색 광물은 밝은 광물이라는 뜻이니까. 염기성 쪽에 어두운 유색 광물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유색 광물은 어두운 광물이라는 뜻이니까. 괜찮죠, 이러면? 문제에서 밝은 광물이 많다, 어두운 광물이 많다라고 얘기 안 하고 무색 광물이 많다, 유색 광물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문제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많은 원소는 여러분이 지투하면 좀 편할 텐데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고요. 밀도는 잘 보세요. 이거를 안다라고 가정했을 때 보통 유색 광물에 뭐가 많냐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Ca라던가 마그네슘이라던가 철, 뭔가 좀 철질이 많죠. 철질이 많으니까 밀도는 좀 어떨까? 염기성함 쪽이 좀 밀도가 큰 편이에요. 이에 비해서 이게 뭐 나트륨, 뭐 칼륨, 규소 이런 애들은 철질에 비하면 좀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밀도는 좀 낮은 편이다. 조암광물이라는 친구는 암석을 조성하는 광물인데, 결국엔 광물은 암석을 조성하는 광물인데 조암광물은 그럼 중이어 아닙니까? 그 뜻이 아니고 그 광물 중에서도 조금 많은 애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지금 이거는 지투 내용이라서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에서 등장은 합니다. 감람석, 희석, 갑궁석, 흑운모, CA 사장석, NA 사장석, 정장석, 백운모, 석영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얘는 외울 필요 없는데 얘는 이따가 저 표를 해석할 때 하나 등장을 해서 그때 가서 설명드릴 거고요. 이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정출 온도라는 게 염기성암 쪽이 높고요. 산성암 쪽이 낮아요. 이건 좀 기억하셔야 돼. 얘를 바탕으로 한 번만 더 복습하겠습니다. 자, 복습. SiO2 함량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X축에. 기준은 뭐라고요? 숫자 5263. 어떻게 이름이 붙었다? 염중산. SiO2라는 건 글루건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그냥 우리끼리 약속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산성함 쪽으로 가면은 점성은 커지고 밝기는 밝아지고. 그죠? 그러면은 산성함 쪽은 점성은 어떨까?
크고 유동성은 작고 화산체는 끈덕한 종상 모양을 만들 거고 그 반대는 여러분이 알아서 복습하시고 만약에 색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염기성, 산성 쪽으로 가면 색은 밝아지고 무색 광물이 많을까 유색 광물이 많을까? 무색 광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얘는 그냥 밝은 광물이라는 뜻이니까. 원소는 보통 철질이 많을까 적을까? 철질이 좀 적어요. 그래서 밀도가 좀 어떨까? 좀 작은 경향성이 있어요. 조합 광물 이런 친구들 정장석, 백운모, 석영 이런 게 많이 나온다는 거 읽어주는 방법 제가 이따 설명드릴 거고 정출 온도라는 게 있는데 걔는 낮다. 됐죠? 다 설명드릴 겁니다. 좀만 참으세요. 근데 이 동일한 성질임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물리적으로 분출하느냐 관입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집니다. 큰 틀 잡고 갈게요. 분출을 하게 되면 마그마가 팡! 어떻게 될까요? 입자들이 쫙 빠르게 식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자가 굉장히 세밀합니다. 세립지. 아시겠죠? 혹은 입자 자체가 보이지 않고 이 유리 보세요. 입자가 보이나요? 분명 입자가 있을 텐데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입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입자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유리처럼 생긴 유리질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가 흑요섭 같은 건데요.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 세립질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은 분출했기 때문에 빠르게 식었기 때문에 입자가 세립하고 그리고 분출했다라는 걸 뭘 만드는 거죠? 화산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화산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봐요. 화성암이 분출하면 화산암이에요. 두 개 다른 겁니다. 이거 제일 많이 틀리는데 이거는 그냥 개념 공부가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반대로 물리적으로 분출이 아니라 관입을 하면 즉 아래에서 뚫지 못하고 여기서 멈추는 거야. 그럼 애가 식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까요? 느린 시간이 소요될까요? 조금 걸릴까요? 천천히 식겠죠. 근데 천천히 식으니까 지들끼리 입자가 떡지는 거야. 입자가 조밀조밀해져서 조립지. 이 친구들은 뭐라 그러냐면 깊을 심자, 생성성자, 깊은 곳에서 생성된 돌이라는 뜻으로 심성암으로 되는 거예요. 카테고리가 화성암이 큰 카테고리고 걔네들이 분출해서 화산을 만들면 화산암이 되는 거고 화성암이 큰 카테고리인데 관입해서 천천히 식으면 심성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Y축에서는 화산암과 심성암, X축에서는 염기성암, 중성암, 산성암 카테고리가 3 곱하기 2로 만들어졌죠. 그럼 총 6가지의 암석이 나오는 거 이해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전공으로 들어가면 훨씬 많지만 지원 수준에서 6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외워줘야 돼요.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반려암, 섬록암, 화강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지금 외워. 이거는 안 외우면 그냥 우리가 대화가 안 통하니까 현, 안, 유, 반, 섬, 화 연습해볼까요? 현무암은 그러면은 염중산 중에 뭐죠? 염기성암이면서 무슨 암인 거죠? 화산암인 거지. 섬록암은요? 중성암이면서 심성암인 거지. 유문암은요? 산성암이면서 화산암인 거지. 화강암은요? 산성암이면서 심성암인 거지. 그러면은 이거를 이 표가 머릿속에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 화강암이라는 글자만 딱 봤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걸 뽑아낼 수 있는지 한번 해볼까요? 화강암은요 심성암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입했기 때문에 입자는 조립할 거예요. 근데 산성암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점성은 크고요. 유동성은 작을 거고요. 그 화강암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걔를 만든 마그마가 점성은 크고요. 유동성은 작을 거고요. 만약에 화강암으로 된 화산체가 있으면 종상 화상일 거고요. 화강암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색은 밝을 거고요. 밝은 광물이 무색 광물이 많을 거고요. 얘를 화학적으로 분석해보면 NaK, Si 같은 게 많을 거고 그래서 철질 없으니까 밀도 낮을 거면서 조합 광물 보면 흑음모나 Na4장석이나 정장석이나 석영 같은 게 많고 정출 온도라는 건 낮을 거예요. 라는 걸 다 뽑았을 수 있다는 거지. 한 번 더 해보면 현무암은 어떤 암석이죠? 분출했으니까 화산암이잖아요. 그러면서 염기성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무암이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뭘 할 수 있냐면 얘는 분출했기 때문에 입자가 굉장히 작은 세립질일 거고요. 그리고 또 화학적인 성분들로 얘기할 때는 점성은 굉장히 낮고 유동성은 굉장히 높을 것이며 화상체는 이런 식으로 순상 모양을 만들 겁니다. 색깔은 굉장히 어두울 거고요. 알죠? 여러분? 화강은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두운 광물이 유색 광물이 많아서 그렇게 될 거고요. 화학적 분석을 해보면은 철질이 좀 많아서 밀도는 상당히 클 거고 조합 광물, 얘를 구성하는 특이한 광물로는 감람석이나 휘석이나 CA4장석 같은 게 많고 정출 온도는 굉장히 높은 마그마로부터 만들어졌을 겁니다. 가 사실 이 표에서 다 뽑았을 수 있는 거지. 이제 여러분 이 표가 머릿속에 있다라고 전 가정하고 이 6개의 돌들이 나오면 그냥 툭툭툭툭 성질을 뱉을 거예요. 아시겠죠? 머리 여유가 되는 분들이면 조금 더 얹어주시면 좋은데 이 화산암, 즉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같은 경우는 분출해서 빠르게 식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주상절리, 뭔지 알죠? 제주도 가면 한 번쯤 봤을 탁 있는 그 주상절리는 이렇게 빠르게 식는 곳들에서 만들어진 경향이 있고요.
화성암 같은 경우, 심성암 같은 경우는 천천히 식어서 아래에서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위쪽 대가리가 날아가, 풍화침식으로. 그럼 애가 나를 누르던 게 사라졌잖아요. 압력이 감소했죠, 위쪽에. 그럼 애가 위로 트르륵 올라오면서 여러분 키가 갑자기 크거나 살이 갑자기 찌면 살 트잖아요. 그것처럼 돌도 트는 거야. 그런 식으로 쪼개지는 게 판상전리. 얘는 우리가 뒤쪽에서 할 겁니다. 됐죠? 이 중에서 지금 여러분이 납득되지 않고 그냥 하나 외운 게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정출 온도라는 건데, 얘는 엄밀히 말하면 G2 내용이라서 제가 비유를 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그마의 정출 과정을 제가 초콜릿 비유, 얘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제가 ABC 초콜릿 노란색으로 할 거고요. 가나 초콜릿 빨간색으로 했어요. 두 개의 다른 초콜릿이 있습니다. 둘 다 맛있죠. 근데 ABC 초콜릿은 15도에서 얼고 가나 초콜릿은 10도에서 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제가 어는 점과 녹는 점이 같다라고 해놨죠. 왜 그러냐면 어떤 액체를 고체로 만들기 위해 온도를 낮추다가 딱 고체가 될 때가 뭐죠? 어는 점. 그럼 반대로 고체였던 애를 이렇게 올리면서 액체로 만들 때 만나는 점이 뭐죠? 녹는 점. 그러니까 사실 어는 점과 녹는 점 같은 거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마그마라는 게 어떻게 식어가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마그마가 식어서 짠 돌 이게 아니고요. 마그마는 사실 각각의 마그마를 구성하는 광물들이 있는데, 마그마 속에 그 광물들이 튀어나오는 온도가 다 달라요. 이 ABC 초콜릿, 가나 초콜릿처럼. 이게 뭔 얘기냐면 다 섞여 있는 온도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도짜리 프라이팬에 넣고 얘를 다 녹이면은 얘는 15도에 녹고 10도에 녹으니까 20도에는 다 녹아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천천히 식어갑니다. 19, 18, 17 하다가 15도가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ABC 초콜릿은 녹는 점, 즉 어는 점이 15도이기 때문에 ABC는 나와요. 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광물로는 정출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정으로 튀어나왔다. 경절으로 튀어나왔다. 근데 여전히 가나 초콜릿 입장에서 봤을 때는 15도니까 내가 지금 얼 수 있는 온도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가나는 여전히 녹아있는 상태로 있지만은 ABC 초콜릿은 튀어나온 채로 있다는 거지. 13, 12, 11 가다가 10이 되면은 드디어 ABC는 다 나오고 가나도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 광물의 성질에 따라서 내가 지금 먼저 튀어나올 수도 있고 나중에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그마는 당연히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도 천천히 식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정출 온도가 높은 친구는 누가 되는 거죠? ABC 초콜릿이죠. 얘가 먼저 튀어나오잖아. 이게 바로 정출 온도예요. 정출 온도는 결국에는 내가 먼저 튀어나오는 거, 즉 더 높은 온도에서 덜 식었을 때 튀어나오는 그 온도가 바로 정출 온도고,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정출 온도가 높은 친구는 ABC 초콜릿 먼저 튀어나오고 그 다음이 가나 초콜릿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는 G2 내용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참고만 하세요. 실제로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튀어나오는데 마그마의 종류가 쫙 이렇게 오면에 따라서 처음 튀어나오는 게 뭐 감람석이라는 게 튀어나와요. 그 다음에 휘석과 각삼석이라는 게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흑음모, 정장석, 석영 뭐 이런 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지금 저 그래프에서 봤을 때,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아까 정출 온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이 염기성암 쪽이었잖아요. 이쪽에 있는 감람석, 휘석 이런 애들은 연구해봤더니 높은 온도에 벌써부터 튀어나오기 시작하더라.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낮은 온도에서 튀어나오더라 라는 거를 그냥 연구를 통해 밝혀냈다. 뭔 말인지 이해 못하겠다. 그냥 외워도 하나도 문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디테일한 설명, 요 두 가지 핑크색으로 해놓은 거는 다 G2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씨 이 사람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높고 낮다 끝 해도 된다라는 거. 사실 문제에서 나올 때는 요 표가 등장을 할 거예요. 이놈의 현, 안, 유, 반섬화 돌덩이들. 근데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이 광물들, 얘네를 도대체 어떻게 읽는 거냐. 만약에 SiO2 함량이 한 48 정도면은 요 정도의 성질을 갖겠죠. 요 정도의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광물은 어떤 게 튀어나온다는 뜻이냐면, 지금 요 영역이 사장석이라서 요만큼 사장석, 요 영역은 휘석이라서 휘석 요만큼, 감람석은 요만큼이라서 감람석 요만큼. 대충 보면 사장석, 휘석, 각성석이 한 3대 4대 3쯤 되지 않을까요? 저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돌에는 사장석과 휘석과 감람석이 대충 3대 4대 3의 비율을 이루고 구성하고 있겠구나 라는 거를 이 표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표는 여러분 G1에선 안 외워도 돼요. 그러니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산성암 한 65% 정도의 SiO2 함량을 가진 친구는 어디에다 그려야 될까요? 선을? 여기에다 그려야겠지.
그러면 그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지면은 석영은 한 요만큼, 정장석 한 요만큼, 사장석 한 요만큼, 흑음원 좀 더 작고, 각성석 좀 더 작고 이렇게 만들어지겠구나 정도만 여러분이 읽어낼 수 있으면 된다. 됐죠? 여러분 G2로 가면은 요거 다 외워야 됩니다. 빈칸. 근데 G1이니까 몰라도 됩니다. 됐죠? 자, 오늘은 이 마그마 생성의 원리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슬슬 하려고 합니다. 마그마가 그럼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는 마그마의 종류를 배운 거죠. 마그마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현안유, 반섬화, 염중산, 화산암, 신성암. 그쵸? 근데 마그마가 그럼 궁극적으로 어떻게 생기는지 여기에 대한 간단한 이해만 하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그래프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X축, Y축 단위 보셔야 되는데 X축에 지금 뭐가 있죠? Y축에 뭐가 있죠? 깊이. 근데 여러분 지구과학에서 내가 땅 파고 내려가면은 그 땅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나를 누르는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지. 그래서 지구과학에서는 깊이랑 압력이랑 거의 같은 걸로 보셔도 됩니다. 물론 단위는 다르지만 다 환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축은 온도, Y축은 깊이가 있을 때 첫 번째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그래프가 이 핑크색이에요. 핑크색. 핑크색 먼저 보세요. 핑크색이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쟀을 때 지하 내부의 온도 분포 곡선이에요. 어떻게 되고 있죠? 당연히 깊이 내려가니까 이 온도가 높아지죠. 이거 동의하시죠 다? 왜? 지구는 제일 가운데가 뜨거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겠지. 왜냐면 처음에 마그마 바다였던 게 아직 덜 식었을 테니까. 근데 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일자가 아니고 휘어있죠. 이 휘어있는 이유는 뭘까? 이유를 물어보면 안 되겠다. 이 휘어있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게 궁금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그래프를 휘어있네 라고 읽는 게 아니고 얘를 끊어서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50km 내려가면 이만큼 온도가 높아졌죠. 근데 똑같이 50 내려가니까 이번에 온도가 어떻게 돼요? 좀 덜 증가하죠. 또 50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좀 덜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 지하 온도 분포 곡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깊이가 깊어지면 지하의 온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온도가 상승하는 정도는 감소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다시. 온도가 높아지긴 높아져, 깊어지면. 근데 그 온도가 높아지는 정도는 감소한다고. 괜찮죠? 핑크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왜 그런지는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고, 포인트는 여러분이 이 그래프에서 핑크색 그래프에 이제 이렇게 막 난리 나는 다른 그래프가 겹쳐지면 여러분이 정신을 못 차려서 교통정리 잘하고 가셔야 되는데, 이 하늘색과 이 노란색이 바로 멘틀의 용융곡선이라는 거예요. 용융곡선이 무슨 뜻이냐면, 용융이 뭐죠? 말이 너무 어려워. 녹는다는 거야. 이 선에 닿으면 녹을 수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뭔 얘기냐면 잘 봐요. 항상 여러분이 제일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축이에요. 축. 이 X축 위의 데이터는 무슨 데이터로 볼 수 있죠? 깊이가 0인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표에서의 데이터인 거야. 이거 진짜 중요한 말 한 거다 방금. 지질에서 X축상 데이터는 뭐라고요? 지표에서 데이터고요. 그래프를 위로 올리면 어디서 많이 나올까? 위로 올라가면 대기잖아. 대기 올라가면은 대기에서도 X축 데이터는 뭐가 되는 거죠? 이 지표에서의 데이터예요. 이 X축 데이터를 여러분 간과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 X절편. 뭔 얘기냐면 지금 이 멘틀이라는 친구는 지표에서 약 몇 도? 한 1100, 1200도 정도 되면은 녹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 그래프의 뜻은. 여기서 지금 녹는다는 뜻이니까. 깊이가 한 깊어. 50 정도 되면은 애가 쫙 해서 아까랑 똑같은 1100 정도의 온도에서 아직 안 녹는 거야. 이거보다 더 온도를 높여줘야 드디어 이 선에 닿을 때부터 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용융곡선에 대한 이해, 요걸 먼저 보시면 온도, 깊이, 즉 압력에 따른 그래프가 있을 때 이 용융곡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고체 영역이고 아직 안 녹은 거고, 이 허들을 넘어서 더 높은 온도 쪽으로 가줘야 드디어 용융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괜찮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 용융곡선이 이렇게 일자든 휘어있든 간에 이걸 허들로 생각하고 이 허들을 온도를 높여서 넘었을 때 그 반대쪽 영역에서 녹을 수 있다는 거죠. 하늘색 세팅일 때는 이 선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아래의 사다리꼴 영역은 고체, 이쪽 너머는 액체. 괜찮죠? 만약에 노란색 세팅이라면 이거 왼쪽은 고체, 요거 너머는 액체. 괜찮지?
이거 두 개를 봤을 때 여러분이 골 때린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핑크색 뭐라 그랬죠? 우리 지하 내부 실제 온도 곡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늘색은 뭐라 그랬죠? 멘틀이 녹을 수 있는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온도로 지금 이 하늘색 허드를 넘은 지점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지구는 지구 온도 자체만으로는 멘틀을 녹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그마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마그마를 만들 수 있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여기서 허드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서 뛰어넘는 1번부터 합시다. 위로 뛰어넘는 방법이 있죠. 위로 뛰면은 내가 이 하늘색 영역이 오른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지? 이거는 지금 뭐가 주는 거죠? Y축이 주는 거죠. 깊이가 주는 거죠. 근데 지구과학에서는 그냥 깊이를 압력으로 퉁치기 때문에 이 1번을 압력 감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문제에선. 압력을 감소시켜서 애가 떠오르면 그러면은 이 허드를 오른쪽으로 넘어오니까 녹을 수 있어요. 괜찮죠? 두 번째는 오른쪽으로 뛰는 거지. 오른쪽으로 뛰는 건 뭐가 증가하는 거죠? 온도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온도가 증가해서 허드를 넘어갈 수 있지. 오케이? 선생님 그럼 이런 거는요? 이런 거는 1번과 2번의 조합을 통해서 다 설명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Y축을 올리는 압력 감소, X축을 올리는 온도 증가. 선생님 근데 아까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허들이 있을 때 내가 허들을 어떻게 넘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때 이 허들 자체를 땡겨오는 방식을 고민하는, 실제로 멘틀이 이 정도에서 녹는데 특정한 세팅에서는 이 멘틀이 녹을 수 있는 허들 자체가 이렇게 낮아져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온도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도나 압력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A 지점이 노란색 영역으로 용융곡선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허드 오른쪽으로 넘어오죠. 이러면 내가 내 온도 압력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녹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 A 지점만 놓고 봤을 때는 도저히 마그마를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이 A 지점이 만약에 위로 융기에서 떠오르거나 혹은 여기에 추가적인 온도가 공급되지 않는 이상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없다. 그리고 멘틀의 용융곡선 자체가 쭉 허들이 낮아지면 또 우리가 가만히 있지만 녹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너무 디테일한 거는 우리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공부하다가 곧 종칠 것 같아서 이거까지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왜 어떤 경우에 멘틀이 원래 녹는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을 수 있나요? 까지만 마무리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시간 관계상. 언제 녹을 수 있냐면 지금 여기에 써있는 글자 보여요? 뭐라 써있죠? 순수한 멘틀의 용융곡선하고 아래 물 X라 되어 있죠. 이게 책에 따라서 다른데 순수한 멘틀의 용융곡선이라 쓰는 책도 있고 최근에 개정된 책들은 거의 대부분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곡선이라고 써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멘틀이라는 친구가 갖고 있는 그 화학 조성 그대로라면 이 하늘색대로 돼야 돼요. 근데 노란색으로 되려면 순수하지 않은 멘틀의 용융곡선이라면 노란색으로 돼요. 즉 물이 포함되면 멘틀이 원래 녹던 온도보다 현저히 낮은 온도에서 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예시 하나 들어드리면 딱 이해가 되는데, 자 볼게요. 여러분 경험상 한강 언 거 본 적 있어요? 한강 어는 건 아마 본 적 있을 거예요. 바다 어는 거 본 적 있어요? 바다 어는 건 본 적이 드물 겁니다. 물론 진짜 추우면 얼긴 옵니다. 그러면 어는 점은 누가 더 낮은 거죠? 바다가 더 낮으니까 같은 온도에서 얘는 안 얼었지만 얘는 얼었을 수 있는 거죠. 그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물리학적으로 염분이라는 불순물을 포함한 바다가 염분이라는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이 한강보다 잘 얼지 않아요. 이건 물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지금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고 얘는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건데, 사실 어는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도를 낮출 때 만나는 지점이 어는 점인 것처럼 온도를 높일 때 만나는 지점은 녹는 점이잖아요. 사실 어는 점과 녹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죠? 이거는 사실 녹는 점을 한자로 조금 더 섹시하게 말하면 용융점인 거잖아요. 용융점을 봤을 때 아까 우리가 저 왼쪽에 있는 그래프랑 같이 보시면 순수한 멘틀이 물이 포함된 멘틀보다 더 오른쪽에 있었죠. 즉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멘틀이 불순물을 포함한 멘틀보다 더 오른쪽에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물리학적으로 뭔가 애가 순수하게 그 결정 자체만 있을 때는 굉장히 동일한 조건에서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녹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애가 조금 더 뭔가 들어가면은 더 낮은 온도에서 녹을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마그마의 생성의 기작을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도록 하죠. 안녕.